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네, 대망의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차원에서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한번 갖고 와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주의 1차 산업혁명을 목격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부제목으로는 스페이스 X 그리고 블루 오리진, 스타링크로 있는 미래시장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해볼게요. 어떤 미래시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석으로 한번 같이 보면은 지금 우리는 우주의 산업혁명, 이 우주의 산업혁명을 목격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주의 산업혁명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우주의 1차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탄생, 그리고 인피니트 마켓입니다. 제가 인피니트 마켓이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인피니트 마켓을 읽고 나면서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어서, 그거를 단순히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차원에서도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지금 어떤 기술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만들어낸 하나의 또 다른 산업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냐면 처음에 철도나 그다음 전기처럼 지금 우리는 우주 시장의 탄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도 시장이 생기고 그리고 전기가 생겨나고 그거로 인해서 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같은 거대 기업이 생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되게 모호한 영역이었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정확하진 않는데 그런 모호한 영역에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도전을 하고 한국에서 나름대로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미 시장이 만들어져서 투자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주를 너무 가볍게 말하고만 있었다라고 이 책에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바로 관점을 전환해야 되고, 그리고 우주 산업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주 산업의 본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존에 학교에서 배웠었던 우주 산업에 대해서 뭐 지구과학 정도로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우주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단순히 기술 경쟁으로만 이해했던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과학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은 한 가지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주 산업을 또 다른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 발전돼서 우주에다가 뭐 로켓을 쏘고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투자자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주는 역할을 이 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책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 산업 전체 그리고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해나갈 건데 결정적 전환점은 바로 기술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산업을 바라볼 때도 단순히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로켓을 쐈다.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 그리고 나사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 시장이 우리가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민간 시장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듯이 우주 산업 또한 민간 시장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 왜 그러냐? 선택으로 인해서 민간 시장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다. 자, 그럼 어떤 절박한 선택이냐? 바로 우주혁명의 시작이 나사가 이 시장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스페이스X가 사실 처음에 우주 산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사가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민간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술이 더 뛰어나게 받쳐지고 있고 시장 형성도 더 빨리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S라고 하는데 이 국제 우주 정거장,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이거를 뜻하는데 이 지구 저궤도에서 다국적 협력으로 운영되는
우주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이 ISS 보급을 민간에 본격적으로 맡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게 스페이스X가 다 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민간 시장에 수많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거부들, 되게 큰 부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존의 기술을 다루고 있던 민간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이 나서게 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기존에 나사만 이렇게 나서서 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우주 산업조차 우주 관련된 되게 모호한 시장을 하나의 민간 산업한테 민간 시장에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다. 우리가 관점을 전환해야 되는 포인트다. 사실 한국에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고, 이게 어떤 또 의미냐면, 과거에 미국 철도가 정부에서 민간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폭발 성장했던 패턴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지금 철도 시장 자체가 대부분 국가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잖아요. 민간 자본으로 넘어가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넘어간 형태는 없잖아요. 뭐 SRT나 뭐 9호선 9호선인가 이게 민간이 일부분 담당을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담당을 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철도 시장 자체를 정부에서 다 맡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것들을 민간 자본으로 다 넘겨오면서 시장 자체 시장 자체 파이를 계속해서 키운 거죠. 단순히 우주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렇게 각계 산업을 민간 시장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서 산업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고요. 시장도 커지고. 자, 여기에는 바로 어떤 것이 있었냐?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 오리진, 플래닛 랩스라는 이런 힘이, 이런 기업이 있었는데 이들을 묶는 힘은 바로 자본 구조였다. 그래서 시장 전략과 자본, 그리고 산업혁명의 패턴이 다시 한번 적용됐는데요. 그래서 기술보다, 물론 기술 당연히 중요합니다. 기술이 있어야지 어쨌든 이게 기업도 만들어지고 회사도 계속해서 굴러가니까. 근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수요, 그리고 자본, 그리고 규제에 대한 구조를 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주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거, 스마트폰, AI 다. 그리고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규제를 계속 묶어놔요. 그럼 이게 안 되겠죠? 아무리 기술이 튼튼해도. 이게 19세기 철도 산업, 그리고 이게 미국 차원에서예요. 그리고 20세기 인터넷, 그리고 21세기 우주로 이제 넘어왔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AI 있어요. AI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정부, 민간, 자본의 이 삼각 구조가 원활하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이러면서 자본이 계속 커지고 산업도 이 시장도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산업도 커지고. 그러면 기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기술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이 기술을 더 빠른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계속해서 잘 일어났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되게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블루 오리진을 볼게요. 자, 블루 오리진의 전략은 바로 느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블루 오리진은 고객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로 유인 비행, 사람이 타서 비행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실험을 굉장히 잘했는데요. 2025년 기준 유인 비행 11회를 성공했고, 11회를 진행했고, 그리고 누적 58명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제 우주 고객 행동 데이터 보유 기업입니다. 자, 우주 고객 행동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우주에서 고객이 행동한 데이터 보유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스페이스X가 기술, 비용 혁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블루 오리진은 이 수요와 시장의 혁신 기업이다. 우주 산업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비용을 굉장히 절감을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블루 오리진은 이 수요를 잘 맞추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수요를 잘 맞추고 시장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페이스 X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는 스페이스 X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는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화성 자금 조달 플랫폼 이거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플라이휠, 그리고 현금 흐름,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의 3%만 점유해도 연 3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화성에 어떻게 보면 화성 인터넷을 3%만 점유해도 뭐연 300억 달러 이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재무 모델이자 우주 경제 첫 B2C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첫 B2C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잘만 하면은 독점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용 혁신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 그래서 발사 비용을 먼저 낮추고 이걸 통해서 당연히 더 많이 발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에 따라서 고객의 데이터도 계속해서 데이터도 막 증가해요. 네. 이거에 따라서 다시 발사 비용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믿을 거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수요가 다시 늘어나겠고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은 발사 비용도 다시 이렇게 낮아지고 발사량 높아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양방향 플라이휠이 돌아가는 거예요. 선순환이라고 하죠.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플래닛 랩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위성 데이터가 전쟁 여론을 지배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문장을 갖고 있는데 키워드는 민간 위성. 자, 위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플래닛 랩스에서 그리고 전쟁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게 했다. 그리고 여론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 위성 데이터는 글로벌 여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외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플래닛 랩스의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짜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짜 여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는 전쟁 상황들을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예.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보여준 거예요. 플래닛 랩스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플래닛 랩스는 사람들의 글로벌 여론을 바꾸게 됐고, 그리고 이것 또한 우주 데이터죠. 위성이 우주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우주 데이터가 플래닛 랩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국방, 경제를 연결해주는 메타 시장,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 시장은 민간 비즈니스를 지금 넘어서서 국제 질서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위성 데이터라는 지금 우주 산업 새로운 민간 비즈니스를 껴넣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엑시엄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하지 않았어요. 스페이스X하고 뭐 블루 오리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엑시엄 같은 경우에는 우주 정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주 제조 단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 자체를 우주 제조 단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엑시엄은 이 부분에 끼어들었는데 바로 미세 중력 제조와 그 다음에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볼게요. 자, 산업 지도를 재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엄은 그냥 우주 호텔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주에서 제조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갔어요. 우주에서 어떤 걸 또 다른 제조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제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엑시엄은 이 우주에서 제조를 하겠다. 미세 중력을 제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의약품이나 반도체, 신소재까지 제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구에서 제조하던 거를 우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이 제조단지 플러스 항구 플러스 금융 허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엄이 만약에 이것까지 제조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제조 단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정말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지구의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순간
혁신, 이건 정말 혁신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지금 상장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엑시점이 잘 하고 있는지 쫓아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자본시장이 우주를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스케일업, 그리고 두 번째로 무한한 확장성.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확장성이 무한하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걸 그냥 우주로 다 끌고 가면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그냥 이거는 지구에 있는 AI를 그냥 우주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 커지겠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시장. 아까 뭐 플래닛 랩스도 그렇고 위성 데이터 있었죠. 그리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다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우주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어쨌든 우주에서 발생하는 무슨 어떤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주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자가 엄청 났어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거부들, 되게 부자들이 이걸 나서서 하게 된 거죠. 그래, 초기에는 적자가 됐지만 플랫폼을 확보하고 난 뒤에는 무한대로 시장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떻게 보면 산업이 성장했던 방식이 그대로 지금 우주에 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주 경제는 이 데이터 산업의 최종 확장판, 물론 이게 최종은 아닐 수 있어요. 우주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확장판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스트로스케일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또 한번 볼 텐데요. 그럼 이 기업은 어떤 걸 하냐? 자, 우주 쓰레기는 새로운 공공재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의 키워드는 궤도 공유지, 그리고 규제, 그리고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업, 우주 쓰레기 제거 기업인 에스트로스케일이 지금 EU, 그리고 일본, 그리고 나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다 지금 끼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국가 정부와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규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에스트로 스케일의 어떻게 보면 핵심 비전은 궤도 공유주의 비극을 막자.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워서 이 비극을 최대한 막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제거는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주 경제의 또 다른 인프라를 만들겠다. 자, AI에서 AI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트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경제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주 쓰레기 제거를 하는 거죠. 네. 자, 자, 다음으로 메이드 인 스페이스. 아, 메이드 인 스페이스. 우리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메이드 인 스페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이 만든 최초의 우주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공급망을 혁신을 하고 우주에서 또 다른 우주를 생산하겠다. 되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일부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되게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우주에서 내가 뭐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우주에서 뭐가 되든지 뭐 어쩌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 최소한의 호기심을 갖고 한번 계속해서 조금씩 이거는 좀 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소식을 전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우주 3D 프린팅 렌치를 지금 제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디자인부터 완성까지 5일밖에 안 걸렸다라고 해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까지로 가는 공급망이 아니라 우주에서 우주 바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도 뭔가 말하기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주에서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은 우주에서 그냥 우주에서 서로 공급망 아까 뭐 우주 제조업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주에서 또 다른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런 3D 프린팅 렌치를 제조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 지구에서만 해왔던 비용 구조나 이 물류 혁신을 완전히 그냥 뒤바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만들어 왔
있었던 거는 지구에 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 땅에 붙어서 물류나 이런 비용 같은 걸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주는 지구와 중력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중력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지금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중력에 대한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과연 이 중력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을 하는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중력을 해결하는 그런 중력 인프라? 뭐 그런 기업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역시나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는 과학이며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됐고요. 그래서 시장 형성 단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속해 있고, 그리고 산업혁명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그리고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규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나사라는 미국에서 나사가 이거 규제를 절대 안 풀어줬었어요. 근데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증명을 하면서, 민간 기업들이 증명을 하면서 규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시장 형성 초기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18세기 산업혁명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 경제의 지상 0층이다 라고 책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위로 일단 지상으로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상으로 올라온 이상 이것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우린 또 장기 투자자로서 얻은 결론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장 구조, 두 번째 초기 산업, 그리고 세 번째 장기적 시야인데요. 자, 우주 산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마구잡이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초기에 빨리 들어가서 돈을 빨리 벌겠다?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높고 정보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정보는 불안전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완전히 초기에 공부해야 되는 단계다. 그러나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역사상 가장 빠르다. 라고 책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 이미 만들어진 기술들을 AI나 인터넷, 우주 인터넷도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제조업 시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우주로 다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미래 기술이 더 이상 아니라 우리 산업을 재편할 경제 영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시장 우주 산업 자체를 테크 산업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프론티어. 그러니까 프론티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앞에 이렇게 치고 나간다. 프런트가 앞이잖아요. 치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인데 마지막 프론티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주 산업 이외에 또 다른 산업, 뭐 양자 컴퓨터도 아직 있죠. 양자 산업도 아직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딱 돼 있진 않기 때문에 기업은 많지만 양자 산업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 되는 기업 그런 건 없잖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산업도 분명히 있을 거고 로봇 산업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주 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우주에 양자 기술, 그다음 로봇 기술, AI 소프트웨어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자는 이 우주 시장을 설계하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설계하게 되는 설계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우주 경제가 도래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새로운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인터넷, 물류, 제조, 국방, 여론 시장까지 이미 우주 데이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여론, 아까 플래닛 랩스를 통해서 전쟁 관련된 걸 실시간으로 계속 위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여론 시장까지 이미 우주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지구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가 태어나는 또 다른 순간이다.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 산업까지 어떻게 보면 목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읽은 책들과 함께 출처를 한번 보여드리면, 매슈 와츠의 인피니트 마켓이라는 책, 한국에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인피니트 마켓에서 주요 인사이트를 살펴봤고요. 나사의 커머셜 크루와 카고 프로그램 공개 자료, 공개된 자료, 왜냐하면 나사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 자료는 못 보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플래닛 랩스, 엑시엄 스페이스의 공식 리포트,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 민간 위성 데이터 활용 국제 보도를 살펴봤고요. 에스트로스케일의 기술 백서와 ESA, 그다음 작사 계약 발표 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ISS 3D 프린팅, 메이드 인 스페이스 나사 아카이브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구와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와닿지 않음을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우리는 목격은 하고 있죠.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AI에도 데이터가 필요하듯이 우주에도 데이터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우주에도 어떤 데이터들이 쓸 텐데 그 데이터를 장악하는 기업, 데이터를 설계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을 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될 텐데, 이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확장된 자본주의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크기가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자본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쳐내는 게 아니라 목격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려우면 그냥 목격만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보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라면서 목격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다가 아, 이제 조금 감이 잡혔다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게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에서 좀 더 앞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초기 시장에 반드시 뛰어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초기 시장의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때 뛰어들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장기적으로 세상이 보여주는 거를 우리가 잘 목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나 장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주 관련돼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주 관련돼서 뭐 또 다른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저희가 바로 이 부분, 미래 시장의 탄생, 우주의 1차선 혁명,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